지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정작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5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사상 최고치를 외치던 코스피가 장중 9,000선마저 무너지며 급락했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급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분히 정리하고 그럼에도 왜 삼성전자를 보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3% 내린 9,084로 출발했습니다. 잠깐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낙폭이 장중 5% 가까이 커졌습니다. 결국 9,000선이 무너졌고 지수는 8,600선과 8,700선을 오르내렸습니다. 며칠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날 장중 5% 이상 급락하며 며칠에 걸쳐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아픈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것과 기업의 본질이 망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때의 급락은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당시 급락의 강도는 제도적으로도 확인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잠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했다는 뜻이죠. 다만 이런 장치는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일 때 작동하는 일종의 과열과 공포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더 가팔랐습니다. 950부로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5% 가까이 빠지며 910선까지 밀렸고 3거래일 연속 900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지수의 비명과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요? 직접적인 방아쇠는 외부에 있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에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고 그 낙폭이 장중 계속 커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날 마이크론과 인텔 같은 미국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즉 반도체 산업 자체가 꺾여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과 심리가 단기적으로 출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핵심 배경은 수급입니다. 외부빈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고 그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관도 순매도였고요. 반면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자 지수가 흔들린 건데 여기엔 환율이라는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을 좀 더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9원대로 출발해 1,530원대 중반에서 등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잠시 내려갔던 환율이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다시 오른 겁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브렌트유가 3% 넘게 하락했는데 유가 안정은 시간이 지나면 환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씩 빠지는 일 처음 있는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왔고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출렁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며칠 전까지 9,300을 외치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일 수 있다는 거죠. 급락이라는 단어에 너무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주가가 3거래일 연속 빠진 삼성전자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과 본질은 이 며칠간 단 하나도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 시장 심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출렁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손에 쥔 성과들은 며칠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지 단 4개월 만의 성과였죠. 주가가 며칠 빠졌다고 해서 이 기록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제 성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은 단기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며 HBM사 매출이 출시 첫 해에만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이 넘는 규모죠. 올해 전체 HBM 매출은 지난해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던 그 순간에도 삼성전자의 성장 엔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품 경쟁력도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사는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40%가량 개선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고객이 가장 원하는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은 제품이죠. 이런 기술 경쟁력은 하루 이틀 주가가 빠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라는 형태로 더 또렷하게 드러날 자산입니다. 삼성전자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로직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역량을 가졌죠. 이런 구조적 강점은 지수가 하루 빠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단단한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가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날 시장에는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한 반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과 SK스퀘어 같은 지주사격 종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 가능성이 큰 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시장이 무작정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나름의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급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동안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급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저가 매수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같은 급락을 두고 누군가는 공포에 던지고 누군가는 차분히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기만의 판단 기준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 주가는 외국인 수급, 환율, 글로벌 증시 분위기 같은 수많은 변수에 따라 출렁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HBM의 성과, 기술 경쟁력, 종합 반도체 역량이라는 본질은 그 며칠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눈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급락장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건 공포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무작정 던지거나 반대로 급하게 따라 사는 것 모두 위험하죠.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켜볼지 정해두는 침착함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지수와 주가는 매일 출렁이는 크맨일 뿐 그게 기업의 가치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면 며칠간의 주가 등락이 아니라 HBM 매출과 메모리 수익성이라는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며칠간의 급락이 회사의 실적 전망을 바꿨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만약 본질이 그대로라면 주가의 출렁임은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과 본질을 구분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신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의 방향 전환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며칠째 팔던 외국인이 언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환율이 진정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동시에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에서 HBM 매출과 흐름이 예상대로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과 실적, 이 2가지가 함께 우상향한다면 그때의 급락은 지나가는 소나기였던 셈이 됩니다. 셋째는 리스크입니다. 본질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더 길어질 수 있고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변수도 여전히 살아있죠. 본질에 대한 믿음과 위험에 대한 경계, 이 2가지를 함께 들고 가는 균형 감각이 급락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급락장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팔았고 누군가는 담담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런 날이 앞으로도 셀 수 없이 찾아올 겁니다. 이번엔 9,000선 붕괴였지만 다음엔 또 다른 충격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함께 무너지면 남는 건 손실과 후회뿐입니다.
매번 공포에 휘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붙잡아줄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급락에 가장 먼저 겁을 먹고 단등에 뒤늦게 올라탑니다. 같은 급락에 봐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9,000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코스피는 9,000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 주가도 흔들렸지만 HBM의 성과도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역량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가는 출렁여도 본질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처럼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일수록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9,000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음을 붙잡아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주군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대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